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7월달 이후에 사과나무에 비료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중복 안 되게 연면 시비 하는 거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이는 사과밭은 3년차 작은 묘 이제 사과밭이에요. 사과 착가량은 30-40개 이제 착가가 됐고요. 제가 이제 비료를 1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주는지 그런 영상은 몇 개 이제 올렸는데, 오늘은 중점적으로 연면 시비를 어떻게 인산가리, 항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거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시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과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영양분이 골고루 이제 흡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세가 이제 올해는 사과 착가량이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잖아요. 냉해 피해를 전국적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착가량이 거의 적어요. 착가량이 적다는 거는 나무들이 수세가 세졌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과가 착가 안 되면은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고 꽃눈은 부실해지고 이제 생육 이제 나무만 크려고 하는 거죠. 계속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비료 시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과를 품질 좋게 맛있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수확 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거는 인산가리인데, 보통 인산가리는 이제 보통 연면 시비를 많이 해요. 토양 시비 이런 거는 오늘은 얘기를 안 할게요. 미끄럼 이런 거. 이제 인산가리는 이제 좋다는 거, 뭐 질소는 어디에 좋고 가리는 어디에 좋고 이런 것도 설명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비 방법,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산가리라는 거는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비료 성분이에요. 저희들이 질소, 인산가리 이렇게 따로 복합 비료를 이제 토양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산가리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수용성이라서 연면 시비용이에요. 물에다 녹여가지고 연면 시비를 하는데, 보통 언제 처음 하냐면은 올해같이 도장지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신초가 한 10cm, 5cm 이렇게 자랐을 때 연면 시비를 이제 한 번씩 했을 거예요. 그게 저도 했고요. 그리고 6월달, 저 같은 경우는 6월달 또 한 번 했어요. 연면 시비를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연면 시비를, 인산가리를. 왜 그런가 하면 수세가 올해는 도장지가 많고 그런 해라고 그랬잖아요. 착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무일수록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5월, 6월, 7월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 해주면은 꽃눈 분화에도 좋고요. 도장지 억제에도 좋고, 과일은 또 품질이 좋아지고요. 그런 역할을 다목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산가리가 이제 질소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질소 성분 들어간 그런 비료는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인산가리를 5월 달에 했죠. 6월 달에 했죠. 이제 7월에 또 한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세가 정상적인 사과 나무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5월 달에 한 번 했으면은 뭐 6월 달에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7월은 할 필요가 없어요. 수세가 센 나무, 도장지가 많은 나무, 이런 나무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인산가리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지.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인산가리를 이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기로 연면 시비를, 인산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인산가리하고 저희들이 항산가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도장지 억제를 하면서 인산가리라는 거는 이제 가지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튼튼하게 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웃자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세가 정상적인 나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인산가리는 기본적으로
신초가 5cm, 10cm일 때 한 번을 했고, 그리고 6월 달에 항상가리를 토양 시비를 했을 거예요. 저도 영상으로 올렸죠. 저도 당연히 6월 달에 항상가리를 했어요. 항상가리는 토양에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맛을 좋게 하고 색을 좋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가리라는 거는 수세가 적당한 나무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상가리는 수세가 센 나무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항상가리는 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을 좋게 하고 색을 선명하게 하고 고유의 이제 고유의 색을 좋게 하는 역할도 하고 맛을 좋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항상가리도 그렇고 인상가리도 그렇고 가리가 뒤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인산이 52%가 들어가 있고 이제 가리가 34%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항상가리 같은 경우도 보통 뭐 비슷비슷해요. 5대5나 6대4나 이 정도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가리가 뒤에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가리라는 거는 이제 열매 비료라고 하는데 사과를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물론 이제 강압성 작용을 잘하게 하고 단백질 생성을 좋게 해서 과일을 크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깊고 실질적인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저는 그런 이론적인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라는 거는 열매를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가리를 가잉 시비를 하면은 사과는 굵어질 수는 있어도 과일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퍼석퍼석 한다고 그러죠. 저희들이 가리를 많이 시비를 해가지고 키운 사과들은 사과는 클 수는 있지만 식감이 안 좋아요. 퍼석퍼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인상가리를 시비했을 때 다음에는 어떤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야지 좋은지 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6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7월이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약을 치면서 인상가리를 중간 방제라 가지고 제가 약을 2가지를 넣었어요. 살균제 하나, 살충제 하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인상가리를 같이 혼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약 종류가 3가지, 4가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인상가리나 항상가리나 이런 거를 같이 혼용했을 때는 서로 좀 농도가 너무 진해져 가지고 사과나무에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독 연면 시비가 좋지만 오늘같이 저 같은 경우 약이 2가지밖에 없을 때는 500리터에 1kg를 녹여서 했어요. 농약을 항상 가루 종류를 먼저 녹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 종류를 녹여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상가리를 녹여서 넣어야 돼요. 인상가리는 게 이 입자가 아주 부드러워요. 설탕같이. 그래도 잘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녹인 물을 이제 붓고 해서 혼합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온기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약 종류가 많았을 경우 이거를 인상가리를 같이 혼용했을 때는 약해를 입을 수도 있고 서로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독으로 하는 게 좋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500리터에 1kg를 넣어요. 특히 고온기에는 이게 농도가 진해지면은 잎이 이제 타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는 1kg를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부작용이 있다고. 인상가리라는 거를 연면 시비했을 경우에는 사과는 굵어지고 나무는 튼튼해질 수 있지만 이제 기량작용이 뭔가 하면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면은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하고 그러면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인상가리만 연면 시비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칼슘 결핍이 오고 마그네슘 결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했잖아요. 그러면은 5일 있다가 이제 약 치는 시기가 10일 주기로 따졌을 때 오늘 약을 쳤어. 인상가리도 혼합해서
그러면 5일 있다 칼슘을 치는 거예요. 칼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염화칼슘 제일 저렴하고 흡수율이 제일 좋은 염화칼슘을 500리터에 1.5kg 정도. 저는 항상 농도를 진하게 안 해요. 또 특히 고온기에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1.5kg 정도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 가지고 단독으로 연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럼 5일 있다가 칼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과도 커지면서 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과일이. 그러니까 빨리 익어요. 저게 사과가 굵어지지가 않고 퍼석퍼석해지고 연화가 되고 이런 역할을 막기 위해서 기량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면은 칼슘 흡수도 억제가 되고 마그네슘 억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마그네슘도 입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또 입이 항아 낙엽이 돼요. 입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그네슘을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을 언제 치라 했어요? 장마 전에 한번 치고 장마 후에 치라고 그랬죠. 네,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헷갈리시니까 오늘 약 칠 때 1kg를 농약에 혼용해서 쳤어요. 5일 있다가 칼슘을 1.5kg 500리터에 해가지고 단독으로 연면 시비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파트 이제 5일 지나면 또 정규 방제하는 날이잖아요. 농약을. 그때는 뭐를 넣냐 하면은 마그네슘을 넣는 거예요. 농약에 혼용해서. 마그네슘은 농약하고 혼용해도 크게 이상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단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편의성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슘만 단독 살포하고 칼슘 중에서도 염화칼슘요. 이제 기능성 칼슘은 괜찮아요. 그런 건 비싸잖아요. 그런 거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건 농약 넣을 때 괜찮은데 전문 농들은 거의 비싼 걸 사용 안 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단독으로 이제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약 칠 때 마그네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가리가 연면 시비를 농약 살포할 때 같이 혼용해서 넣었죠. 그러면은 5일 있다 칼슘을 넣는다 했잖아. 그러면 5일 동안에 100% 흡수는 안 돼요. 그건 항상 감안을 해야 돼요. 한 50% 정도 흡수된다고 봐야 돼요. 100% 하려면은 10일 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시간이 저희들이 없잖아요. 장마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50% 정도 흡수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 5일 있다 칼슘 치고 또 5일 있다가 농약 방지할 때 마그네슘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량작용을 예방하고 칼슘 결핍도 막고 마그네슘 결핍도 막고 인상가리의 그 고유의 그 특성을 잘 이용해서 도장지도 억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칼슘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도장지를 그러니까 새순을 자라게 하는 역할은 안 해요. 칼슘도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도 수세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입을 이제 활력 좋게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마그네슘을 부사 같은 경우 마그네슘을 7월 중순 이후까지 연면 시비를 하면 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그네슘을 7월 이후에 연면 시비했을 경우는 착색에 방해가 돼요. 착색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줘도 7월 초까지 그러니까 장마 전에 한 번, 장마 후에 한 번 이렇게 두세 번 그 정도만 이제 연면 시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7월 중순 넘어서는 마그네슘은 안 치는 게 좋고 인상가리는 수세가 계속 세면은 7월 중순 말에도 인상가리는 해도 돼요. 도장지가 많은 밭 있죠. 사과밭. 그런데 그런 다음에 무조건 칼슘을 한 10일 있다 하면 더 좋겠죠.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5일 간격으로 인상가리 하고 그 다음에 칼슘 5일 있다 하고 또 5일 있다 마그네슘 하라고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인상가리를 이번에 하고 한 10일 있다 칼슘 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10일 있다는 못 치죠. 맞아. 농약 치는 그 10일째가 되니까 15일 15일 만에 쳐야 되네요.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하고
15일 있다가 칼슘 단독으로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를 농약에 혼용을 해서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5일 있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끝나면은 한 5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500리터에 염화칼슘 1.5kg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전밭을 그 연면 시비를 칼슘을 할 거예요. 마그네슘은 저는 끝났어요. 마그네슘은.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7월 말까지 인상가리를 해도 되고, 또 9월이나 10월달 이럴 때 이제 색을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인상가리를 또 연면 시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가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상가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6월, 7월 이제 수세가 센 나무는 그렇게 3번 정도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항상 고온기에는 농도는 약하게 한 1kg 정도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한낮에는 절대 연면 시비하면 안 되고요.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인산가리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기량작용 서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려를 해 두시고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인산가리를 한번 하면 칼슘도 해줘야 되고 마그네슘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산가리는 이제 거의 7월 초나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항산가리, 정상적인 이제 착과가 돼 있고 도장지가 많지 않은 그런 사과밭은 항산가리를 언제 연면 시비를 하면 좋아요. 6월 달에 항산가리를 토양 시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 달 이럴 때 7월이나 항산가리를 이제 수세가 어느 정도 그때 되면 이게 안정기에 들어가요. 장마철이 끝나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해요. 물론 항산가리도 연면 시비를 하고 10일이나 15일 있다가 또 칼슘을, 항상 칼슘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칼슘은. 그래야지 홍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장성도 높고 사과를 먹었을 때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식감이. 그래서 칼슘이 그만큼 중요해요. 칼슘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쳤는데 비가 이틀 있다가 비가 와요. 그러면은 효과는 1, 2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를 잘 피해서 그렇게 이제 단독으로 연면 시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맛을 좋게 할 때는 항산가리를 하고, 예, 좀 설명을 제가 이해되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산가리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는 서로 방해하는 역할,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리를, 사과를 굵게 하기 위해서 토양시비나 연면시비를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는 또 칼슘 결핍, 마그네슘 결핍이 와가지고 잎이 떨어진다든지 사과가 물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잎을 튼튼하게 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도장지를 억제하고 그러는 제일 좋은 비료는 이제 인산가리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마그네슘, 칼슘, 인산가리, 항산가리 이렇게 연면시비용 이거를 잘 하시면은 맛있는 사과, 아주 농사 잘 짓는 거를, 사과도 크고 맛도 있고 이런 이제 사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좀 최대한 이해되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